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줄탄핵에 이어서 줄기각이 나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감사원장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8대 0으로 기각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은 냈습니다. 네. 예견된 결과. 그죠?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처음에 결과. 이 감사원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제 검사 다른 사람 2명에서 전부 4명 12월 2일 날 탄핵하겠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 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계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윤 대통령의 이 계엄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다른 계기. 사람도 아니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감사원장까지 해?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서 이거를 수사 잘못했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중앙지검장하고 그 수사검사들을 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이제 윤 대통령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마음의 심지를 굳히는 계기. 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줄탄핵이 계엄의 원인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이제 탄핵거리가 되느냐?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뭐 원전 관련한 거라든지 뭐 통계 조작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해서 이건 뭐 표적 감사다. 뭐 이러면서 탄핵을 한 거예요. 네, 네. 그 탄핵거리가 되느냐. 물론 정치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는데 탄핵은 아니잖아요. 뭐 잡는 칼을 뭐 잡는 데 쓰고 뭐 이런 비유 하잖아요. 좀 너무 멀리 나갔죠, 예, 사실은. 우리가 이 줄탄핵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탄핵이라는 것은 가장 최후의 종국적인 방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인용이 되면은 파면이 되고 또 그 탄핵 의결을 한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가 돼요. 가장 무거운 칼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87년에 헌법 제정되고 나서 지금 거의 뭐 38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처럼 탄핵이 남발됐던 때가 있었던가. 없죠. 이 비슷한 이유로 탄핵을 그럼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근데 안 했던 이유는 절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절제. 정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절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다 그것을 불문율로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갖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탄핵의 핵은 약간 원자력 폭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이거 쓰면 끝 약간 요런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뭐 한자는 다르지만 네. 그 의미가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그렇죠. 단어예요. 탄핵이란 단어가. 요즘 너무 가벼워졌죠. 네, 그렇죠. 너무 가벼워졌죠.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껏하면 계속해서 껄핏하면 들리는 게 탄핵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9번 시도를 했고 지금 13건이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로 헌재로 넘어갔고 8건이 기각이 됐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제발 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해요. 윤 대통령도 30번 넘게 하지 않았느냐 거부권 행사를 뭐 29번을 하고 아마 최장목 대행이 뭐 오늘까지 8번 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네. 이게 다릅니다, 그게. 자, 거부권은 수동적인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제의 요구를 법도 통과 안 됐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차적인 거란 얘기예요. 네, 네. 탄핵하고는 전혀 이 동렬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계엄은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를 대통령 이거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의 행사 숫자와 이 줄탄핵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정치 공세하는 데 있어서 이 대립각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모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황당했던 게 이 줄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진행자의 답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 인사입니다. 제가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었지만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말 탄핵거리까지는 아니었지만 탄핵을 할 만큼의 준한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발견이 된 것들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걸로 본다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꼭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좋은데 그럼 업무 정지된 거 98일 동안 정지되었던 것에 대해서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기관, 그에 따른 행정의 공백, 그래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헌재 탄핵 심판 걸게 되면 공무원이야 자기 돈 써서 이제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도 똑같이 변호인을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민주당에서 이거 변호사비 대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탄핵 의결에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n분의 1로 낼 거면 어떡할 거냐. 200만 원 낼 거냐, 300만 원 낼 거냐. 지금까지 뭐 5억인가 들었다면서요. 네, 네. 뭐 어떡할 거냐. 자기 돈 내는 거였다면 했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 포인트. 자기 돈으로 했으면 했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주머니, 네. 자기 돈이에요. 절대 안 했을걸요. 네. 네, 절대 안 했을 것이다. 바로 라는 그겁니다. 얘기까지 해보고. 자, 어제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